오늘도 예쁘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단법무실입니다. 사단법무실이요? 무슨 일이세요? 김리양 하사 품위 유지 의무 및 폭언 혐의로 출석 요구서 보냅니다. 어떡해. 대대장님, 김원사, 무슨 일이야? 저 법무실에서 징계위원회 참석하라고 합니다. 뭐? 대대장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뭘 도와줘? 네가 알아서 해. 아빠! 이 자식이 부대서 아빠 소리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해. 작은 징계라도 대충 대응했다가 호봉 승급 지연, 각종 수당 미지급 등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지. 군사권에 실력 있는 캡틴 법률사무소에서는 군인 모욕죄 무혐의, 군인 간 스토킹 무혐의, 강제추행, 폭행, 위력 행사 등 무혐의, 상가 명예훼손 무혐의, 수많은 억울한 군인을 구제한 캡틴 법률사무소가 있지. 우와! 김어사, 너도 무슨 잘못을 한 거야? 그냥 이준영 champion 개못생겼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야, 그거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니야? 갑자기 찾아오는 나의 억울한 상황, 당신의 힘이 되어주는 캡틴 법률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몇 년차 상사입니다. 진급 교류 등 여러 이슈가 있지만 잘 견디고 있다. 하지만 이제 지치다 못해 글을 써본다. 진급 교류로 25년도에 땡 사단으로 전출을 왔습니다. 가족은 직장 문제로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가족을 두고 혼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 부부 할 거라고 알아보니까 GOP 가면은 150시간 초과 근무 준다고 해서 휴가 12일에서 14일 나갈 수가 있다라고 홍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 이왕 하는 거 개빡세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GOP를 간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달에 14일 휴가면 매주 주말 평일에서 가족들을 볼 수 있겠네. 페바 부대보다 더 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역시 국방부란 곳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초과 근무 인정 시간은 평일 6시간, 주말 14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주말에 많은 휴가를 쓰고 하면 달에 평균 110시간 초과 근무 채울 수 있다. 오케이, 가족만 볼 수 있다면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한 달 지내고 나니 또 다른 시련이 왔습니다. 출타율 35%. 갑자기 왜 이렇게 따지게 되냐라고 간부들이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대리근무만 되면은 출타를 나가도 문제 안 썼는데 뭐 규정이 그렇다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어. 계산을 해보니까 중대에서 6명 7명이 나갈 수 있었다. 각 소대별로 대리근무 체계를 확인하면 소대는 1명 또는 2명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외박 휴가를 안 겹치게 나가야 되는 주말 부부 입장에서는 가족을 더 못 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외박을 출타율로 잡는 것도 이해가 안 됐다. 외박도 출타율로 잡아요? 자, 위수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페바나 일반 부대에서는 근무 취침 또는 주말에 퇴근해서 집에 있는 것도 출퇴율에 왜 안 잡는 거냐. 외박은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데 출타율을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퇴근하는 사람들도 출타율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외박을 출타율로 잡지? 외박은 위수 지역 안에 있는 거잖아. 언제든지 작전에 필요한 인원인 거잖아. 들어올 수 있는 인원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퇴근한 사람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기용 간부들도 가족을 보려면 평일에 나가서 뭐하냐. 맞벌이 수준의 월급이며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저녁에만 볼 수 있고 주말에 나가는 게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건데 그런 건 배려해 줄 수 없는 건지 기혼자뿐만 아니라 미혼인 간부들도 주변 지인 등 약속은 대부분 주말일 건데 뭐 유하게 풀어질 생각은 없는지 답답하다. 이건 좀 아쉬운 내용이네요. 그냥 참고 군생을 해야 되는 건지 해왔던 군생활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기여서 전투를 위해 부대를 위해 자기 개발이 아닌 밖에서 전역해서 뭘 해야 되나라고 주변 간부들을 보면은 나도 빨리 전역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해서 고생이 많은 우리 육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타고 딱 내려서 이제 이거지. 그러니까 배를 타면 딱 기간이 정해져 3주면 3주, 몇 주면 몇 주 딱 배를 타고 내려와서 육상 근무를 하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내려오면 가족들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통으로 일하고 통으로 쉬고 그런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통으로 일하고 한 2, 3일 쉬고 막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좀 별로예요. 차라리 해군이 나아. 통으로 일하고 통으로 쉬고 빡세게 하고 빡세게 쉬고 그런 게 좀 안 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안타까운 육군 전방부대에 있는 부사관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맞춰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자, 맞춰보시는 분. 자,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슝! 자, 혹한기 훈련 여성 근무자는 필수 시설 컨테이너로. 그러니까 여기 여성 근무자에는 여군무원도 있고 군인들도 있는데 여군과 여군무원은 왜 컨테이너에서 자는가라는 불만을 어떤 분께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형님, 이게 맞아요? 앞으로는 여군이 더 늘어날 거고 앞으로는 여군무원이 늘어날 텐데 자려면 다 같이 컨테이너 자든가. 혹한기 하는데 누구는 컨테이너에서 자고 누구는 텐트에서 자고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온 거죠. 역시나 또 오늘도 스윗한 고추대 임마! 고추대!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스윗한 대대장님과 스윗한 지휘관들이 야야야 그게 불만이야? 고추 떼!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돼버리죠. 고추 떼시면 됩니다. 스윗하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야 다 같이 안 하려면 다 같이 안 하던가. 그러면 병사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병사들이 또 여군들은 또 꿀빠네. 여군무원들은 꿀빠네. 이런 말 병사들 안 할 것 같아. 용사들 그러면 한다니까. 간부를 떠나서. 그럼 오히려 이런 지휘관들 이런 행동들이 그런 간부들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야. 이미지를. 할 건 똑같이 하면 되지. 텐트에서 못 잘 이유를 뭐가 있는데 캠핑도 가는데. 눈 속에서 캠핑도 하고 막 유튜브도 찍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부대인데요. 자, 형님 혹한기 훈련에 행태를 보고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단 지침으로 인해서 명목하에 성별에 따라서 수경 장소를 극단적으로 차별했습니다. 자, 남성 군인 및 군무원 영하의 기온 속에서 전원 실외 야외 텐트 수경. 자, 여성 군인 및 군무원 난방이 지원되는 여성 실내 필수 시설 휴게 실내 수경.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자, 무엇이 문제인가? 군무원의 지휘 완강.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참여하지만 어머니 비전투 요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무원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혹한의 야외 텐트를 수경을 강요받는 반면 여군 및 여성 군무원은 실내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형평성이 당연히 어긋나죠. 당연히 어긋나지.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난 진짜 미치겠네. 차라리 뭐 남군무원 여군무원을 실내에서 잔다 그러면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 군무원이니까. 군무원들은 들어가서 자세요. 그럼 군무원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야. 그지? 여군은 넌 군인이잖아. 여군은 군인이잖아. 여군은 군인이잖아. 여군이 남군무원보다 약해? 그럼 인정하는 거야. 자, 여군이 남군무원보다 약합니까? 여군이 남군무원보다 군인답지 않습니까? 여군이 남군무원보다 꿀 빠는 거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인정해야 돼요. 이거 여군들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군인인데 왜 남군무원이 밖에 사냐? 라고 여군인들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군분들이 우리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뭐 남군이랑 차별하지 말라, 성별 차별하지 말라 할 때 이런 건 왜 얘기 안 하시냐 이거예요. 여군들이 나서야 된다니까. 이거는 여군들 무시하는 거야. 여군무원을 무시하는 거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 당신들 무시하는 거잖아. 여군들이 남군무원보다 체력 등급이 낮은 게 맞아 안 맞아? 이거에 대해서 여군들로 따져야 돼. 우리가 어떻게 남군무원보다 체력이 약하냐. 어떻게 우리 여군이라는 전투 요체가 남군무원 비전투 요원보다 체력이 약할 수가 있냐. 이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돼. 왜 그런 주장은 안 하면서 여성평등은 주장하냐고. 잘못된 거 맞잖아. 상식적으로. 그래 니들이 남군보다 약할지 몰라도 남군무원보다는 세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본인들의 권익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주장하면서 이런 거는 주장 안 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전투에는 성별이 없다면서 강조하면서도 정작 가장 고된 혹한기 훈련에서는 특정 성별에서만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생하는 남성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깊은 박탈감 및 사기를 저하를 초래한다. 자, 이 부대 말고도 내가 이 부대 어딘 부대인지 알아요. 이 부대 내가 그 이름을 꼭 띄울까? 이름 잠깐 띄워볼까? 어느 부대인지? 안 됐다. 이 부대는 이름 밝혀야겠다. 자, 첫 번째 부대는 5군수 지원부대. 포천 5군단 5군수 지원부대입니다. 이게 맞아? 형님? 5군수 지원단장님은 이게 맞아? 5군수 지원단장님은 왜 여군을 차별하시죠? 5군수 지원단장님은 왜 성차별을 하십니까? 군대 성차별을? 5군지사는 왜 여성을 무시하는 거죠? 5군지사는 왜 여군무원과 여군을 무시합니까? 5군지사는 여군이 남군무원보다 약합니까? 포천 5군수 지원여단입니다. 포천 5군수 지원여단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인식 준장님. 포천 5군단은 여군을 무시하는 겁니까? 여군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까? 여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여군을 무시하는 거야? 여군 니네 약해? 여군들 니네 군무원보다 약해? 니네 군인 아니야? 여군들은 무시당해서 이렇게? 야, 니네 진짜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군수지원 여단장님께서 여군은 약하다고, 여군 들어가서 자야 된다고. 아무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진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군 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공간역 사업에 관련해서 영상을 통해서 의문점이 들어 제보하게 되었다. 제 직책은 교육지원부사관입니다. 부대 사업비, 훈련비 등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간역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려온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든 업체를 이용하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중고나라 무료 나눔 알람을 받고 중대를 위해서 사용할 중대 운영비까지 털어가면서 공간역을 만드는데 중대 운영비를 위한 운영비를 부대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규정에 맞지 않은 예산의 사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과 궁금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공간역 관련해서 예산도 안 나온 것을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보드렸습니다. 라고 제가 공간역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참모총장님 지금 정신 차리세요. 참모총장님 지금 많은 부대가요 심각합니다. 공간역 하겠다고 제가 지금 사진을 몇 개 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게 간부들이 마스크도 없이 장비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페인트 사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있고 마스크도 안 써요. 장비도 없어. 장갑도 안 꼈어요. 그냥 막 그래요. 헤라 껌 띄는 걸로 그걸로 타일 까고 있다니까. 타일 장판 있잖아. 그 손으로 띄고 있다고. 헤라로. 장비면 1시간이면 장비 한 대가 하는 거를 20명이 아침부터 붙어서 하고 있다니까. 방진 마스크도 없어요. 황사 마스크 있잖아. 그거 끼고 텍스트 띄고 있다니까. 시멘트 거루 마셔가면서
드릴 해가지고 다 풀어가 노출 콘크리트 만든다고? 텍스 떼가지고 노출 콘크리트 만들어서 이쁘게 만든다고. 거기다가 페인트 칠하고 있다니까? 텍스 다 벗긴 다음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런 무대 사진들을 내가 꽤 많이 받았고, 심지어 지금 파병 가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파병 가 있는 친구들도 하고 있대. 공간력 사업을 파병 가서도 그러고 있대. 그 파병 가서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 활동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 그 부대 캠프 안에 있는 그 시설물 공간력 하겠다고 지금 간부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거 하고, 특전사 애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거야. 야, 얼마나 무식하냐 진짜. 대한민국 군대가 2026년이에요 아직도 저런 걸 하고 있고, 분명히 참모총장님이 예산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예산을 내려주지도 않고 간부들이 부대 운영비나 다른 예산 돌려가지고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참모총장님, 진짜 이거 문제가 있어요. 총장님 현실을 아셔야 돼요. 자꾸 현실을 외면하시는데 심각합니다. 간부들이 노가다에 다 투입되고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말 많아요. 모든 부대가 대부분 이렇다니까. 대부분의 부대가 이렇다니까요. 공간력 모시기 이 시불할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고? 진짜 그래요. 농담이 아니에요. 참모총장님,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총장님이 지금 우리 군을 망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 부하들한테 예산을 니들이 어떻게든 가라로 돌려서 쓰라고 지금 예산을 지금 얘네들이 잘못 쓰고 있다니까요. 이거 위법한 거예요. 제대로 써야 될 예산을 돌려서 가라로 불법으로 공간력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참모총장이 방관하고 있는 거고 참모총장이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간부들이 본인의 임무를 버려놓고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을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써야 될 예산을 함부로 돌려서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지금 공간력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참모총장이 지시하고 그거를 참모총장이 외면하고 참모총장이 그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외면하냐고요. 뻔히 알면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고, 솔직히 제가 올리는 인스타 피드, 제가 말하는 영상들 다 보고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보고하고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정리하잖아요. 공보 쪽에서도 하고. 근데 이걸 그냥 왜 무시하냐고요. 당장이라도 감찰을 내려보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대가 있는지, 내가 말한 공간력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대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죠. 오버하고 있는 부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참모총장이 조장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행동인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되고 뻔히 알았으면서, 미사일 사령부 있을 때도 이런 일이 뻔히 있었는데 이걸 방관하고 조장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군대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고약한 사람이에요. 자, 이분은 이제 군인 와이프분이신데 장교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혼자 홀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군단으로 전입을 갖고 관사가 없다는 이유로 독신자 수요 들어갔고요. 관사가 금방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벌써 4개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이제 6개월이 됐고 산후 우울증과 육아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군단에서는요, 일반 배정자와 우선 배정자 숫자가 있는데, 일반 배려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동안 우선 배려자가 있으면 순위가 뒤로 밀려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00번 이해해서 우선 배정자는 이유가 있으니까 아는 거 알겠는데 6개월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원님께서도 장교를 근무하셔서 알겠지만, 장교는 1년만 있다가 다른 부대로 갈 수도 있는데 뭐 2, 3개월은 이해가 되는데 6개월 동안 들어가고 다시 또 6개월 뒤에 나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단지 군단에서 정한 우선 입주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은 상담센터에서 산후 우울증으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다. 혼자 육아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군인 가족들 여러분 실제 사고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분들, 군인 여러분들도 우울증 오는 경우 많지만 군인 와이프도 이렇게 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거 니네 아무리 잘나서 진급하면 뭐하냐? 가정이 망가졌는데 가정부터 챙기세요. 가족이 망가지면 군생활 못합니다. 여러분들 집중도 안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은 여자는 100% 우울증이 와요. 근데 옛날에 엄마들은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옛날 엄마들도 우울증이 왔는데 옛날 엄마들은 강력했기 때문에 버틴 거고,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약해.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 요즘 젊은 엄마들 약한 거 맞아. 우리 엄마보다 약한 거, 우리 와이프도 우리 엄마보다 약해. 우리 엄마가 센 거고, 우리 엄마보다 우리 할머니가 세고, 우리 할머니보다 우리 중주 할머니가 세. 우리 중주 할머니는 일제시대 사람이고, 우리 할머니는 뭐 6.25 때 분이시고, 우리 엄마는 그냥 뭐 IMF 세대를 버틴 것 뿐이고, 올라갈수록 강력한 거 맞아. 요즘 엄마들, 요즘 친구들 약한 거 맞아. 인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면 대부분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은 오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울증은 다 온다고 봐야 돼. 결혼하고 출산해서 애 낳으면 일단 그냥 무조건 우울증이 완다고 그냥 생각을 해. 우울증이 오는데 이거를 빨리 극복해주고 이걸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에 대해서 남편들은 우울증이 왔다가 아니라 우울증 그냥 온다고 무조건 출산하면. 왜냐면 내 몸이 변하지. 요즘에 다 인스타그램하고 뭐하지. 요즘 다 꾸미는 여자들인데 내 애 낳으면 애 몸 망가지지. 내 몸이 기력이 옛날 같지 않지. 애는 갑자기 막 울고 스트레스 받지. 남편 옆에 없지. 그러니까 우울증이 안 오는 게 비정상이야. 오는 게 맞아. 그냥 다 온다고 생각을 해. 우리 와이프는 안 그러겠지. 우리 와이프는 우울증 안 오겠지가 아니라, 나는 내 친한 동생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와이프가 애 낳으면 무조건 우울증 온다.
온다. 무조건 온다 그냥. 그러니까 그때 되게 잘해줘야 된다. 아이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잘해줘야 돼. 엄마한테.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한 거지. 아이한테 잘해줬다 애 기저귀 몇 번 갈아주고 애 챙겨주고 애 우유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 잘해줘야 돼. 애기 엄마한테. 퇴근하고 애기 엄마 다리도 좀 주물러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다 주고 애기 엄마 힘들 때 옆에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기저귀 갈 때 내가 먼저 일어나서 여보 내가 우유 타올게 내가 기저귀 가지고 올게 내가 버릴게 이렇게 해야 돼. 가정을 지켜야 군생활도 된단 말이야. 가정이 무너지면 군생활도 끝나.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이분 되게 위험한데 좀 마음이 좀 아픈데 가족분 잘 챙겨주세요. 와이프 잘 챙겨주시고. 너무 또 아쉽습니다. 그리고 군단이 어디 군단인 줄 아는데 1군단인데 1군단은 숙소 문제 빨리 좀 해결해야 되겠다. 1군단이 문제가 엄청 많네. 1군단 숙소 관련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이거 1군단이.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군단장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여단장님이 이거 전임 여단장님이 스위치를 하신 거라고요. 그래도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임 여단장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스윗 여단장. 아무튼 참모총장님 제발 정신 차리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총장님 차라리 보세요. 그 공간역 사업을 쓸데없는 간부들 하지 말고 차라리 간부들 숙소에 관련해서 투자 좀 하세요. 보세요. 이게 간부 숙소입니다. 이게 뭐야. 육사단 철원나 군인 아파트거든요. 지금 물 새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이미 사진 찍을 때 막 메일 보낼 때 이미 다 물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대. 이런데 지금 간부들이 살고 있어요. 이거 숙소 해결이 안 된답니다. 지금 관리관한테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어떤 간부는 밤에 새벽에 저한테 DM이 왔어요. 와이프가 울고불고 했대. 이유가 뭐냐 갑자기 수도가 터져가지고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된 거야. 수도가 터져가지고. 근데 막 관리관 전화도 안 받고 난리가 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지금 와이프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 너무 힘들다고. 군인이랑 사는 것도 힘든데 숙소도 지금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물 막 새고 막 물이 터진 거야. 새벽에 애기 다 깨고 막 집에 있는 이불 꺼내가지고 막 바닥에 물 막고 있고 겨우겨우 물을 막았대. 물이 1시간 동안 나왔대. 뭐 거실 막 물바다 됐어. 물바다.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차라리 공간역 사업 할 거면 차라리 군인들 그렇게 낭비할 거면 차라리 간부들 이런 거 차라리 이런 인테리어나 배워가지고 옥상 액체 방수도 해주고 도배 장판도 하고 차라리 이런 거 하는 게 어때요? 공간역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간부들을 위한 공간역을 하는 거 어때? 그러면 다들 기분 좋게 하지 않을까? 어차피 동원될 노동이라면 간부 숙소에 좀 해주면 안 될까? 쓸데없는 거 만들지 말고 창의적인 거 만들지 말고 창의적인 쓰레기 만들지 말고 지휘가 맡기면 또 없어질 거니까 자꾸 휴게실 만들고 개질하지 말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보급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최근에 2박 3일 혹한기 훈련을 했는데요. 전투화가 다 젖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군단한다고 전투화 색깔 바꿔서 하고 있는데 자, 눈비 젖으면 외부 방수도 안 되고 습기가 내부까지 침투해버린다. 기존의 은면 전투화 검은색을 더 선호하거나 방수 기능이 더 좋은 사제 전투화를 신습니다. 다들 훈련 나가기 전부터 검은색 전투화 신으라고 만류했으나 길들여져 있는 육면 전투화를 신고 훈련을 해봤는데 날씨가 더 춥고 발이 젖어가지고 발이 얼어버렸대요. 이게 만약에 전투가 장기화됐다면 아마 발이 동상을 입었을 것이다. 현역이고 군이 욕먹는 거 싫지만 이걸 빨리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주신 거예요. 자, 이 전투화는 물에 젖으면 이거 물에 얼어버립니다. 그럼 발이 동상 올 수도 있겠죠. 이거 전투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새로 나온 전투화가 좋은 전투화가 아니에요. 그동안 오히려 고어텍스 전투화 좋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벤텍스가 되더니만 더 안 좋은 걸로 다운그레이드 됐거든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높은 분들 장군분들은 이거를 신고 훈련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지나는 게 좋은 거죠. 가볍고 문제가 있습니다. 젖으면 안 돼요. 이거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트랙스타가 좋았는데 그지? 갑자기 왜 저걸로 바뀌어가지고. 자, 그리고 전투화 결속 체계가 보급이 되었다. 1월 12일부로 간부 피복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부대 공지사항에는 전투화 결속 체계 결합형이라고 되어 있고 그림에도 전투화와 결합단체로 나와 있다. 하지만 피복 쇼핑몰에서 명칭은 전투화 결속 체계 포함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음면, 육면, 개인당 연 1회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애초에 명칭이 달라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 결합이 돼서 올 줄 알았는데 결합이 안 돼서 배송이 됐습니다. 자, 결속체계 포함형을 구매하게 되면 69,390원이고 읍면 전투화 기준 전투화를 따로 구매하게 되면은 54,260원에 결속체계 1,920원, 65,180원, 4,000원이 더 싸네. 왜 가격이 다르지? 하고 구매를 했는데 오히려 결합 단계 더 싸답니다. 따로 구매하면 더 비싸다는데 따로 온답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결합이 안 된대요. 이 형님인데 씨발 다른 게 나와가지고 지금 결정도 안 되고 싸제를 따로 준다는 거죠. 하나로 포함돼서 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지금 나오고 있는 전투화가 트랙스타에서 나오는 고어텍스 제품보다 트랙스타에서 나오는 고어텍스 제품은 더더욱 받을 수가 없고 성능 낮은 벤텍스 제품을 지금 받고 있다. 아무튼 너무 지금 전투화 질이 떨어진 것 같다 옛날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은 걸 쓰지? 이게 말이 돼? 군대 보급품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아무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최근에 간부들 계급장 보급으로 받은 거 보세요. 지금 소위 보입니까? 중앙에서 멀어진 거 보이세요? 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계급장이 방탄 계급장이
자, 이거는 상사 계급장입니다. 야, 이거 보급 쓰라는 거 뭐야? 이거 보급 써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떤 간부가 이거를 전투복에 차고 싶게 하겠냐? 왼쪽에 쏠려 있잖아 지금. 얘도 지금 왼쪽으로 쏠려 있잖아. 이거 싸제 쓰라는 거 맞지?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잖아. 왼쪽 정렬이잖아 지금. 학군 후보생이 받은 거고 이거는 내가 아는 친구, 내가 아는 상사가 받은 거거든요. 상호님 요즘 보급품 상태가 왜 이럴까요? 그래서 나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보급대대대 얘기했는데 기능에 문제가 없어 바꿔줄 수 없다 그랬대. 복제 규정을 맞추지 못하는 계급장을 보급해주고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게 맞냐. 물론 계급장 싸제 사면 된다. 그런데 보급대대가 주는 보급품도 이렇게 검수가 너무나 아쉽다 라고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못 쓰지 이거. 이거 새로 싸제로 사야 돼. 아, 우리나라 무슨 공산국가야? 소련이야? 원래 보급품이 안 좋은 건 그 공산국가가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도 이익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보급품은 누군가 이익을 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원래 보급품 같은 게 질이 안 좋단 말이야. 저렴일착이라고? 무슨 말이야? 지금 정부가 좌파 정권이라니. 민주 정권이지. 근데 민주 정권이 왼쪽이긴 하니까 그지? 왼쪽이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좀 조져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검수 좀 제대로 하세요. 자, 이 이야기 보겠습니다. 자, 군대가 소카입니까? 수도권 동원부대 실태. 안녕하십니까 캐팅님 성우님.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사단들에 대한 실태를 보고드립니다. 자, 지금 선 후배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60사단, 66사단, 72사단, 73사단, 75사단 할 것 없이 이 동네 뭐 꼴이 미쳐가고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동전사에 예하에 있는 사단들은 다 통폐합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가 군대야 소카야. 동원사단에 미친 배차갑질. 지금 수도권 동원사단들 군수처가 단체로 돌았는지 운전병이 부족하다시고 곧 배차 시스템을 무슨 싸제 소카를 빌리듯이 분단위 시간 단위로 쪼개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간 칼같이 안 지키면 승인 안 해주겠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이익 주겠다라고 협박질이니. 아니 군대 작전이 렌트카 반납하듯이 칼같이 끝납니까? 아, 진짜 문제는 이거 시행되면 작전 인사 정보 통신 간부들이 전부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동원사단과 예하 간부들은 맨날 암호화 장비를 2급 3급 비밀 CEO 같은 보안 제재들을 상급부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원래는 육규에는 무장병력 군용차를 타야 된다. 근데 지금 차량 운전병이 없다고 난리인데 긴급 상황에서도 저렇게 배차가 잘리면 개인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자차에다가 뒷좌석에다가 2, 3급 비밀이랑 암호 장비 싣고 무단으로 운송해야 됩니다. 지들이 차도 안 주면서 규정만 강화해놓고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규정 어기로 네 차 타래? 라고 하면서 독박 씌우게 뻔합니다. 지금 미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CEY나 이런 비문 같은 경우는 무장 차량, 군용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민간 차량한테 이동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합당한 지적입니다. 자, 보병은 82mm, 포병은 155mm. 유튜브 보고 쏘라는 거냐? 배차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더 과간입니다. 인원이 없다고 병과는 장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동원사단의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어느 사단 보병여단 쪽은 행정 업무만 보던 인사군수 간부들한테 주특기도 아닌 81mm 박격포를 잡게 하고요. 그거 들고 뛰다가 허리 나가는 간부가 한 트럭이고요. 또 어느 사단 포병여단은 더 심각합니다. 거기는 통신, 병기, 전산 등 군생활하면서 한 번도 포를 만져본 적 없는 타 병과 간부들에게 155mm 견인포 방열을 시킨답니다. 아니 유튜브로만 본 비전문가가 수톤짜리 쇳덩어리를 만지는 게 현장에서는 이러다가 누구 하나 깔려 죽는 거 아니냐, 손가락이 잘려야 끝난다라는 비명이 나옵니다. 포병 주특기도 아닌 사람이 50kg짜리 포탄을 들다가 놓치면 그 자리에서 즉사 아닙니까? 진짜 웃긴 건 이렇게 높으신 양반들은 허리디스크다 고혈압이다 하면서 진단서 내고 열애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쐬고 있습니다. 만만한 간부들만 갈려나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동원사단의 현실입니다. 자, 군용차를 소카처럼 통제하는 간부들 보안 위반자로 내몰고 한 번도 안 만져본 타병과 간부들한테 155mm 포탄 들게 하는 수도권 동원사단 60, 66, 72, 73, 75 등 안전 불감증 대형 사고 터지기 전에 제발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전사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빨리 없어져야 돼. 사실 동전사는 의미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동전사도 그냥 예비군으로 운영하고 비상근 사단장 비상근 다 비상근으로 바꾸고 일부 군무원들만 남겨서 시설물만 유지하고 다 통폐합하고 병력들 다 올려보내야 돼요. 거기 간부들 솔직히 꿀 빠는 거 맞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꿀 안 빤다 바쁘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없어져도 된다고 봐. 본인들도 알 거야. 내가 얼마 전에 저 사단 쪽에 있는 내 후배랑 통화했거든. 뭐라는 줄 알아? 선배님 제가 여기서 소령 월급을 받는데 꿀 빠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대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진짜 그랬다니까. 지금 전방에 야전은 사람 한 명 없어도 난린데 내가 지금 후방부대에 있다 보니 너무나 편하다. 이런 부대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때 내 후배가 말하더라. 내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 왜냐면 전방에 있다고 오니까 여기 간부들이 얼마나 편하게 근무하고 얼마나 꿀 빠는지 알겠다는 거야. 내가 꿀 빠는 것도 너무 즐겁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군을 위해서 이런 부대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 빨리 통폐합이 되고 간편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야 사실은 국가를 생각한다면. 아무튼 지금 전방은 사람 한 명 없어 난린데 후방 부대는 지금 개판인 부대입니다. 심각합니다.